예,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그녀 민원연의 탈곡사들 한 주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민원연의 박진솔 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그죠? 네. 예, 처음 어떠신가요? 무척 떨리고요. 예. 앞에서 조선의 활동가, 공시영 활동가가 되게 잘해줬기 때문에 예, 저도 잘 해야 되는데 예. 제 차례에서 조금 이제 잘하는 걸 좀 쉬어가는 것도 음. 좋을 것 같다. 국민TV 입장에서 싫으시겠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그 두 분이 그렇게 잘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기준 이상 평타는 지금 쳤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는 이제 박준규의 브리핑 6를 먼저 하는데 네. 지금 청와대에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이거 네.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잠시 뒤에 먼저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뒤에 순서인데 먼저 이제 앞으로 했습니다. 뭐 이게 아.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확한 보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갑자기 뭐 당황하시지 않고 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해온 건 어떤 것인가요? 11월 8일에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이 의혹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발이 이제 고발이 있은 지 54일 만에 검찰이 고발인을 부르는 첫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고발인 안진걸 네, 민생경제연구소장이죠. 민생경제. 네, 예, 저희 방송에 2번 나왔어요. 2번 나오고 저희 네. 그 시청률이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 클립수 조회수에 현격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예, 네. 예. 그리고 11월 8일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예. KT에 채용 비리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예.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은 맞아요.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날 김성태 의원의 딸이 재판에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했는데 이것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과연 어떠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한 네.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언론이 보도했는지 네. 또 하나는 전 원내대표죠. 그렇죠. 원내대표가 참 문제가 많네요. 예.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 네. 김성태 의원의 KT 딸 입시 비리와 관련 채용 비리. 채용 비리. 네. 죄송합니다. 예, 하도 비리가 많아서 헷갈려요.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네. 재판이 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네. 요거 어떻게 보도했나요, 일단? 일단 보도를 보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신문의 경우는 서울경제 그리고 한국경제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 참고인 조사를 한 거, 고발인 그렇죠. 조사를 고발인 한 조사를 한 것을 것을. 네. 두 군데밖에 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언론은 뭐 했다나요, 그럼? 나머지 언론은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뭐 했는지 혹시 물어보셨어요? 왜 보도를 안 했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근데 제가 않으셨어요? 일면 보도를 보니까 이제 예. 나름 뭐 보도할 만한 것들도 하긴 했는데 일단 이 나경원 원내대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랑 그 다음에 예. 김성태 원내대표 KT 채용 비리 재판에 대해서는 예.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5대 일간지와 TV조선은 이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5대 일간지와 5대 일간지라고 한다면 예. 한겨레, 경향, 그리고 조선, 중앙, 동아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5대 일간지라고 하면 진보와 보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네. 지금 하는데 뭐 조선, 중앙, 소위 말하는 조중동은 뭐 그렇다고 치고 네. 한겨레 경향이 안 한 것도 약간 의외네요. 의외이긴 한데 그래도 예. 한겨레 경향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래도 그동안 조선, 중앙, 동아 보수지보다는 그래도 좀 충실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날 하루에 대해서는 좀 보도를 게을리해도 나름 언론사의 판단이 있었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발인 조사 자체가 그렇게 큰 기사 가치가 있지는 않을 수도 네. 있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해서 네.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보도를 해왔으니까 네. 한겨레 경향은. 근데 그럼 조중동은 어땠습니까? 조중동은 일단 네. 그날 11월 8일 당일 이제 이튿날에 보도를 한 것이죠. 예, 11월 예. 8일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도 왔기 때문에 되게 관심을 모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일면 보도를 했습니다. 반부패 정책 협의회. 정책 네. 협의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면은 네. 뭐 사실은 얘기가 요즘 되니까 뭐 보도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근데 그거를 보도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보도 안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김성태 이 건은 아까 전에 뭐 좀 네.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네. 그 딸이 이제 출석을 했다라는 네, 거고 네.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이 있었는지. 예.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KT 채용 비리 재판의 경우에는 일단 작년 12월에 한겨레가 이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첫 보도가 이뤄진 것이고요. 한겨레 김환 기자. 그렇죠. 예, 저랑 뭐 굉장히 친분도 있는데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이거 관련해서. 예, 어쨌든. 네. 예. 그리고 올해 7월 22일에 기소가 되고 재판이 많이 이뤄졌지만 조금 보도가 안 이뤄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딸이 직접 출석해서 아버지는 저의 KT 채용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바가 없고 저는 저의 힘으로 KT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KT 관계자들이 이 딸이 KT 채용의 비리를 통해서 좀 입사했다라는 식의 증언을 한 것과는 많이 배치되는 것이라서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서는 한국일보만 보도를 했고요. 한국일보. 네, 방송의 경우에는 SBS 그리고 TV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송사는 어쨌든 TV조선을 빼놓고 다 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근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은 네. 이석채 전 KT 회장이 네. 실형을 받았어요. 이거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단은 이거는 비리가 있었다. 채용 비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석채 전 회장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서 네. 청탁을 한 것은 어쨌든 이 자연스럽게 연결고리상 김성태 의원이 청탁을 한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이제 요 법원의 판단이고 물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논리 구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증언 자체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측은 일단 YTN이었거든요. 예. YTN의 경우에는 이 딸의 증언이 나왔고 또 그날 신계륜 전 의원이 나왔었어요. 출석을 예, 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에게 그동안 불리한 증언만 많이 나왔었는데 이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적 공방이 좀 주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KBS랑 JTBC는 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나요? 왜냐하면 KBS와 JTBC의 경우에는 이 딸의 증언에 허점이 있다. 이 허점을 검찰이 지적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인데요. 허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예. 11월 8일에 KBS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딸 출석, 채용 얘기 안 했다. 여기서 보면요. 김성태 의원 자녀의 증언을 전한 뒤에 하지만 김 씨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 분야가 뒤늦게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라고 답했다. 앞선 재판에서 채용 담당자들은 김 씨가 자연스럽게 이 채용 과정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보아서는 부정 채용 지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라고 하면서 이 김 씨 증언에 맹점이 있다. 이런 거를 KBS에서는 짚어준 오히려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김성태 딸의 증언이 그렇죠. 본인은 뭐 이게 자기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지만은 증언 자체가 네. 앞뒤에 모순이 있어서 오히려 네. 김성태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도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JTBC도 마찬가지였는데요. JTBC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 딸이 경영관리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마케팅직으로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네. 이런 김성태 의원 딸의 발언에 검찰이 아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 분야를 적냐? 이렇게 추궁을 했고 또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이 없다가 본인이 채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력서를 성의 없이 작성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캐물었다. 이렇게 하면서 역시 김성태 의원 자녀의 말에 좀 허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뭐 이 지금 1년의 재판의 의미들은 전부 다 어쨌든 어떤 뭐 고위직 네. 아니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자녀에게 무언가 어떤 혜택을 줬다라는 거에 일맥상통하는 맥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조국 장관의 그 딸 같은 경우에도 인턴십을 남들이 할 수 없는 인턴십을 했다라든지 뭐 근데 그럼 뭐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법적인 논란은 아니지만 그런 보도들이 나왔고 네.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딸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 입학 의혹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예일대를 가는 데 있어서 네네. 어떤 그 포스터 같은 것들이 네. 부당하게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고 네.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채용 비리죠. 이거는 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네. 뭐 사실이라면 가장 이제 죄질이 무거운 건데 어쨌든 언론들이 이런 거를 보도함에 있어서 비슷하게라도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것들이 이제 네. 우리 민원련의 이제 어떤 뭐 입장이고 국민들의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궁금한데,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자,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보도가 최근에는 좀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네. 그 전에는 좀 보도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왔고 뭐 어떤 식으로 보도가 안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나온 건데 사실 이것도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의혹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예. 약간 맞대응하는 측면으로 처음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예, 아들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4년에 서울대 의대의 윤영진 교수 연구실에서 이 인턴을 하도록 부탁을 해서 아들이 인턴을 한 뒤에 미국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공동 저자들 중에 이름을 보면 이 아들이 유일하게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포스터를 발표하고 이듬해 예일대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이 일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고 또 아들이 직접 연구를 해서 이 포스터를 쓰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예. 정도로 하면서 보도가 좀 주춤하고 일단락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되게 예, 신기하게도.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54일 만에 다시 고발인 조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다시 조금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법정에서 카드 내역을 공개를 하면서 2011년에 네. 뭐 저녁 식사를 한 거, 이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기서 청탁이 이루어졌냐 안 네. 이루어졌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건데 반박을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은 나왔는데 네. 이 딸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딸에 대해서는 사실 이 11월 8일에 딸이 재판에 출석해서 저는 제 힘으로 채용이 된 것이지 아버지에겐 전혀 알지도 않았고 저는 제 힘으로 된 것이지 아버지가 제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정도로 하면서 사실 딸이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보도가 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 전과 그 후로도 사실 딸에 대한 보도는 잘 나오고 있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뭐 아직 뭐 이 형이 확정되거나 비리 네. 의혹이 뭐 확정된 거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죄 추적의 원칙은 뭐 누구한테나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굉장히 유죄가 굉장히 의심되기는 한데 정황 네. 증거상 아직은 뭐 그래서 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죠. 그거는 뭐 모든 사람한테 네.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도에 비춰봤을 때는 기사화가 덜 됐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기사가 안 나왔을 때 어떤 네. 기사들이 그럼 많이 나왔나요? 그럼 그 당시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안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8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으니까 그에 대한 기사가 톱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신문들의 경우에는 일면에 이런 기사들이 다 실렸고요. 또 KBS 경우에도 첫 보도가 본인들의 자체 여론조사이긴 했지만 또 반부패 정책협의회 소식이 바로 그 다음이니까 사실상의 톱보도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신문과 방송을 통틀어서 일면과 또 톱보도에서 이것을 전하지 않은 곳이 딱 TV조선이 유일했습니다. TV조선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나경원? 김성태? 누구 거지? 김성태. 둘 다를 전하지 않았고요. 둘 다를 전하지 않았다. 네. 뭐 우리가 무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네. 목적에 대해서는 네. 뭐 예전에 논문도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왜 무보도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직접 물어보면은 기사 가치가 없다라고 네. 예전에 이제 언론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TV조선이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아직 네. 뭐 무르익지 않았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자주 특정 언론에서만 이제 반복이 근데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예. 부분을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이제 민원연에서 보고서를 냈지만 조국 사태가 시작된 뒤에 좀 근거가 부실한데 왜 자꾸 의혹 제기 보도를 무분별하게 하느냐라고 지적을 할 때 보면 TV조선이 상위권에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무분별하게 어떤 근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보도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기준에 따른다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것이냐 혹은 김성태 의원에 대한 것이나 보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이거든요. 조사에 들어갔고 재판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왜 보도를 하지 않는가, 왜 같은 기준으로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이제 그렇다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네. 뭐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 특히 이제 방송한테 5대5로 해라라고 했을 때 그게 그러면은 5대5로 하는 게 옳은 거냐, 가치가 네.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땐 또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네. 언론 학자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라는 네. 것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하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그냥 시간이 막 이상하게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고요. 예, 예. 제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예상대로 이제 예. 앞서 잘해준 활동가들에 비해서 예. 제 타임에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었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실은 긴장하지 않으시고 잘하셨고요. 저희가 뭐 민원련 활동가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또 자주 찾아뵙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진솔 민원련 활동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